구치 상실 후 골흡수가 편측으로 발생하면은 임플란트 픽스처 식립 위치와 방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치아 상실 후 발생하는 골흡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구치 상실 후 치조골 흡수 패턴은 바깥쪽에서 안쪽이다. 즉 순측과 협측에서 설측과 구개측으로 치조골 흡수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악골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치조골은 변형되어 임플란트 식립 위치와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즉 치조골 흡수의 결과로 치조정은 설측 혹은 구개측으로 변이됩니다. 특히 나이프리지의 경우 좁은 골 폭도 문제이지만 설측 혹은 구개측으로 변이된 잔존 치조골의 형태가 정확한 위치와 방향으로 임플란트를 심는데 혼란을 초래합니다. 결국에 나이프리지를 이루고 있는 순측 혹은 협측 사면에 오스토토미를 해야 정확한 위치와 방향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된 협측 골판에 형성된 임플란트 사이트 프레파레이션의 결과는 오스토토미의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임플란트 식립 깊이의 감소가 발생합니다. 구치부치아 상실 후 버칼 쪽이 흡수되어 치조제의 형태가 링골 쪽으로 리모델링이 되잖아요. 링골 쪽으로 리모델링된 치조정을 기준으로 임플란트 픽스처를 심으면은 픽스처의 링골 틸팅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원래 치아가 있던 위치로 임플란트 픽스처를 잘 식립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제 네로 크레스탈 리지에서 오스토토미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수직적 높이가 감소합니다. 즉 메시오 디스탈 쪽에 크레스탈 리지의 높이는 변화하지 않지만 버코링골 혹은 버코팔라탈 높이는 감소합니다. 실제의 임상에 있어서 크레스탈 리지가 얇으면은 얇을수록 임플란트 사이트 프레파레이션의 깊이가 더 감소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식립하는 픽스처를 임플란트 사이트 프레파레이션 된 본홀에 완전히 넣기 위해서는 정확한 오스토토미 깊이와 직경을 측정해야 합니다. 결국 임플란트 사이트 프레파레이션 깊이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오스토토미 깊이와 직경을 측정하여 적절한 크기의 픽스처를 식립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플란트 사이트 프레파레이션 깊이는 측정하는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협측골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면 설측과 근원심측의 상대적인 임플란트 사이트 프레파레이션 깊이를 측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쪽을 기준으로 픽스처를 식립하면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더 깊게 픽스처를 식립하는 것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확한 위치와 방향 그리고 깊이로 임플란트 픽스처를 식립하는 것이 임플란트 치료의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울론 X를 하기 위해 구치부에 픽스처를 식립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전치에 픽스처를 식립하는 것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경험적으로 좋은 위치와 방향으로 임플란트 픽스처를 식립하여야 올 온엑스 치료도 결과가 좋은 거죠. 그리고 저는 제 환자에게 문제없이 치료하고 싶거든요. 환자가 갖고 있는 치료 예산도 충분하지 않고 대부분 골 흡수가 심하게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가능한 좋은 위치와 방향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올 온 X 치료를 어떻게 환자하고 상담하냐면요. 이것은 제 방식입니다. 모든 환자에게 꼭 그렇지는 못합니다. 모든 환자가 항상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환자한테 치료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은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몸이 불편한 분들이 오시는데, 그러니까 제일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은 자녀분이 부모님을 모시고 온 케이스입니다. 평생 부모님이 자녀분들을 키워주었는데 이제 돈 벌어서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해줄 게 치과 치료밖에 없잖아요. 나이가 드시면은 멋을 부리겠어요? 뭘 하겠어요? 거동이 불편하고 아파서 고생하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시는데 말씀드리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치과 치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한다고. 또 다시 하면은 또 자녀분들이 해줄까요? 자식들이 해줄까요?
치과 치료를 반복하면은 이제 지겨워 하겠죠.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오랫동안 경험했던 건 뭐냐면은 아래쪽 하악에는 전부 다 고정식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위쪽 상악은 리무버블 덴처를 하셔도 심미 기능적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치료 비용에 한계가 있다면은 하악은 임플란트, 어시스트 파셜 덴처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 계획은 환자의 상태가 더 나빠질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도 설명합니다. 만약 환자의 상태가 더 나빠져 보행에 문제가 생기거나 치매에 걸렸을 때 추가 치과 치료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리무버블 덴처를 입에서 빼내버리면은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임플란트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후속 처치를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리고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발생하고 세컨더리 인펙션으로 진행되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결국 고령의 환자에서 임플란트 치료는 안전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임상적으로 리무버블 덴처와 교합하는 임플란트는 안전하죠. 그리고 무리하게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즉 적은 임플란트를 심어 캔틸레버가 발생한 올온 X 치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던 게 장기적으로 오래 썼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정확히 해요.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결과도 그렇게 일어나니까. 제가 원래 제일 처음 쓴 책이 리무버블 덴처에 관한 책이에요. 임플란트 치료는 어떻게든 혼자 할 수 있겠더라고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리무버블 덴처의 이제 정확한 치료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누가 가르쳐 주어야만 잘 배울 수 있죠. 그리고 풀마우스 리하빌리테이션도 리무버블 덴처 기술이고 올온엑스도 풀덴처에 대한 기술적 밑바탕이 있어야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무버블 덴처 기술을 내가 배우지 않고 올온엑스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악골 위치에 문제가 존재하고 버티칼 디멘전과 센트리크 컨셉에 관하여 지식이 없으면은 올온엑스 치료를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 보호자분뿐만 아니라 환자분한테 얘기를 하죠. 풀덴처는 제가 정확한 기술과 지식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 만드는 건 아니죠. 풀덴처는 치과 기공사분이 만들겠죠. 그러나 충분히 잘 쓸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본 결과로는 아래 하악은 혀가 있기 때문에 리무버블 덴처가 유지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하악에는 올 온엑스 치료나 임플란트, 어시스트 파셜 덴처 치료가 기능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쪽 리무버블 덴처하고 한쪽 리무버블 덴처는 사용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양쪽 리무버블 덴처를 하면은 양쪽 리무버블 덴처가 모두 움직입니다. 즉 위아래 상하악 덴처 모두가 다 움직이죠. 그럼 어떻게 덴처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한쪽이라도 고정이 돼 있으면은 훨씬 더 유리하죠. 그걸 이해를 못하는 환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위아래 이 양쪽 리무버블 덴처를 해주면은 이 환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쪽 리무버블 덴처를 잘 사용하는 분들은 리무버블 덴처를 근육으로 잡고 쓴다고 그래요. 뺨이나 혀 근육으로 잡고 리무버블 덴처를 잘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입술과 뺨 주위의 근육은 스핀터 머슬이지요. 오로파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리무버블 덴처를 둘러싸고 있는 스핀터 머슬들이 저작과 연화작용을 같이 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은 스핀터 머슬들이 저작과 연화 기능을 하면서 리무버블 덴처를 유지하는 작용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 나이가 젊으면은 리무버블 덴처는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뱉어버려요. 리무버블 덴처를 안 맞게 해가지고 뱉어버려요. 이렇게 리무버블 덴처가 잘 맞지 않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네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나를 치료하는 원장이 잘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의치 치료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거죠. 적은 비용으로 전악 재건수를 할 수 있는 의치 치료이지만은 기능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플란트 치료와 리무버블 덴처 치료의 가능성과 한계를 환자가 인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리무버블 덴처를 뱉어버리는데 치료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습니까? 나만 이런 걸 경험했나요? 모든 원장들이 그런 상황을 경험하였고 또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고 저작 문제가 심각하신 분들은 다르죠. 리무버블 덴처를 몇 번 써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환자분들은 리무버블 덴처를 끼워주고 뺨이나 혀로 잡고 사용하라고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리무버블 덴처를 주위 근육으로 잡고 쓰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리무버블 덴처의 앞니로 면을 끊거나 음식을 먹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틀니로 질긴 냉면을 먹을 수 있는 게 첫 번째 치료 조건이었던 환자도 있었어요. 냉면을 못 끊어 먹으면은 치료비를 안 주겠다고 하네요. 세상에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말도 안 되지. 아니, 그건 아무 걱정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환자가 말하길 자기 친구 중에 리무버블 덴처를 한 친구들을 보니까 전치로 라면도 못 끊더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환자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왜냐하면 리무버블 덴처 교합이 풀리 밸런스드 오클루전이 안 되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거고, 두 번째 전치로 음식 덩어리를 씹을 때 리무버블 덴처 뒤쪽이 점막에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때문에 리무버블 덴처를 혀 뒤쪽으로 누르면서 저작하라고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혀 뒤로 리무버블 덴처 뒤를 이렇게 밀어 올려 안 떨어지게 잡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씹을 때하고 삼킬 때는 혀의 운동이 다르잖아요. 삼킬 때는 혀가 연동 운동이 돼야지 음식이 삼켜집니다. 침을 삼켜봐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파도 운동과 같은 형태의 혀의 연동 운동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하악 운동으로 씹어봐요. 혀가 어디 가도 상관없잖아요. 상하 치아 사이에 씹히지만 않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한테 혀로 덴처를 잡고 씹으라고 해요. 양쪽 틀니도 그렇게 쓰는데 생각해 보세요. 양쪽 리무버블 덴처가 움직이는데도 저작이 가능하죠. 어떻게 표현해야 하죠? 그 다양한 하악 운동 때문에 발생한 상하 인공치의 접촉과 이계에 맞추어 혀의 적응성 운동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은 상하 인공치 사이에 있는 음식물 덩어리가 상하 인공치의 접촉으로 분쇄되면은 협측이나 설측으로 이동합니다. 설측으로 이동한 분쇄된 음식물은 혀 운동에 의해 다시 상하 인공치 사이로 이동하고 또 다시 상하 인공치의 접촉으로 분쇄되어 설측 하방으로 전이됩니다. 이와 같은 작용과 비슷하게 설측으로 이동한 분쇄된 음식물도 북시네이터 메커니즘에 의해 또 다시 상하 인공치 사이로 이동하고 다시 상하 인공치의 접촉으로 분쇄되어 협측 하방으로 전이됩니다. 이런 저작 사이클에 의해 음식이 잘게 분쇄되는 과정을 저작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능성 운동이 안 되면은 환자는 저작 장애를 호소합니다. 결국 교합 곡면의 3차원적 위치와 곡률 그리고 균일성의 문제가 1차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혀나 뺨의 통증 발현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문제는 올온엑스나 임플란트 어시스트 파셜 덴처 그리고 리무버블 덴처 모두에서 발생합니다. 리무버블 덴처가 헐거운데도 잘 쓰잖아요. 이런 것은 의치의 치료의 결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올온엑스나 임플란트 어시스티드 파셜 덴처의 치료 결과도 리무버블 덴처의 치료 결과와 비슷합니다. 하악 중심이와 교합 수직 공형과 같은 하악의 위치 결정과 교합 수직 공형을 상하로 나누는 교합 곡면의 설정이 중요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균일한 교합 곡면의 형성은 균혈형 있는 편심이 교합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교합 곡면의 오리엔테이션에 의해 편심이 교합 형성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교합 곡면의 곡률도 편심이 교합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치열궁의 기하학적 구조와 상하, arch coordination입니다. 치열궁의 대칭성과
상하 비례, 그리고 전후 균형과 같은 기하학적 요소가 반영된 인공치 배열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올 온엑스의 치료뿐만 아니라 교정 치료와 풀마우스 리해빌테이션 치료의 기준입니다. 결국 치료 과정만 다를 뿐 결과는 교합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한쪽이 픽스드 프로스테시스이고 다른 한쪽이 리무버블 덴처이면은 사용 편의성이 엄청 좋죠. 물론 둘 다 위아래 전부 다 픽스드 프로스테시스를 하고 싶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임플란트 치료 실패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상하골은 소프트하고 하하골은 하드하죠. 그러니까 상악과 하악, 그 픽스드 프로스테시스끼리 둘이 서로 부딪히면은 거의 대부분 상악 임플란트 문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치과 치료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은 상악 전부 임플란트 치료를 권합니다. 물론 All on 10이나 All on 12 혹은 14을 하여 교합 지지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교합 하중의 총합보다 교합 지지의 총합이 같거나 커야 임플란트 치료가 오래 가겠죠. 때문에 가용골이 허용하는 한 최대 크기의 임플란트 픽스처를 식립하여 가능한 최대의 교합 지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치과 치료 예산이 충분치 않으면은 하악의 임플란트를 몰아서 하고 상악은 리무버블 덴처 치료를 하면은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힘든 경우인데 하악은 오로넥스를 하고 상악 리무버블 덴처를 해줘서 좋았거든요. 심미 기능적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좋아요. 그러나 환자는 임플란트 치료의 장점을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에 상악도 임플란트를 심기 원합니다. 결국 더 많은 치과 예산을 준비해서 상악도 임플란트를 심어서 픽스드 프로스테시스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죠. 하악 임플란트는 이미 다 오스티오 인테그레이션이 잘 돼서 기능적인 임플란트 보철 치료가 끝난 상태잖아요. 상악의 임플란트를 심고 오스티오 인테그레이션이 되는 과정 중에 과도한 교합 하중으로 인하여 임플란트가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오스 인테그레이션이 되었다 하더라도 초기 오클루잘 로딩이나 저장력이 이미 증가된 상태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픽스처 식립을 몇 번 반복할 수 있다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또 상악은 막실라리 사이너스가 있어서 잔종골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뼈의 강도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치료의 실패율이 높다고 환자한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해도 임플란트 치료를 하겠다고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임플란트 픽스처를 넣다 뺐다 하는 환자도 있어요. 그런데 환자가 특별한 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문제 발생에 대한 사전 고지를 동의해서 상악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한 거잖아요. 이런 환자가 꽤 많이 있어요. 아무튼 지금까지 기억나는 환자도 꽤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제 임플란트 픽스처를 넣었다 뺀 것을 반복한 환자도 있고 또 어떤 환자분도 6년째 됐자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클루전 로딩 컨디션이 가혹한 상태가 되고 잔종골의 양과 질이 안 좋으면은 임플란트 치료의 실패율이 증가합니다. 결론적으로 치과 의사는 fully bony anchored prosthesis라든지 혹은 all on X라든지 또 implant assisted removable denture라든지 아니면 removable denture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 형태의 가능성과 한계를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의 문제 발생의 가능성에 대하여 치과 의사가 잘 판단을 해서 환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것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모든 것을 천천히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Fully bony anchored prosthesis 혹은 all on X를 잘 이해 못하는 치과 의사들이 많아요. 이게 무조건 all on X라니까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상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상담하고 결과를 알 수 있으면은 좀 편하게 임플란트 치료를 하잖아요. 결과를 모르니까 어려운 거죠. 현재 상태와 경과를 알게 되면은 더 좋은 임플란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면은
안정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죠. 결국 치과 의사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임상 경험이 올온 X 치료를 잘하는데 중요합니다. 올온 X를 실제로 해봤을까요? 이름만 들어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병원이 잘 되면은 많아질 건데, 그리고 많이 하면은 병원 운영이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리스크가 높으니까 다들 안 하려고 하거든요. 결국은 임플란트 치료가 많아지면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 온 X 치료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셔야 합니다.